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개체군이라서 개체군의 특성은 우리 개체군 내 상호작용 했었나? 퍼스트 이런 거 했었어? 네. 그러면 분집. 일단 개체군하고 분집의 가장 큰 차이는 같은 종류의 생물이 있는지 다른 종류의 생물이 있는지 이게 이제 다른 거야. 그래서 분집에는 서로 다른 종, 이종 개체의 모임이다. 여기 여러 종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세균, 곰팡이, 식물, 동물 종류가 다 들어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마다 뭘 먹고 사는지 먹이가 달라.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서식처가 달라. 땅 속에 사는지 아니면 뭐 땅 위에 사는지 나무에 사는지 물 속에 사는지 전부 다 달라. 그래서 먹이를 먹이지위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먹이를 먹이지위라고 해요. 예를 들면 광합성을 하는지 휴식인지 잡식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서식처는 공간지위라고 얘기해.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는 이렇게 단어까지도 잘 알아둬야 돼요. 먹이지위, 공간지위를 합쳐서 생태적 지위라고 합니다. 먹이지위와 공간지위를 합쳐서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같은 데서 같은 걸 먹고 살아. 뭐 할 수밖에 없겠어? 경쟁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경쟁을 하면서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마이너스 이런 상태가 될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먹이지위는 먹이를 말하는 거고 공간지위는 서식처를 말하는 건데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 경쟁 관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군집을 이루고 있는 종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개 붙여주는 종이 있는데 종에서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가 되는 종. 내가 어느 숲을 보고 소나무 숲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거기는 소나무만 사는 건 아닐 건데 내가 소나무 숲이라고 한 거잖아. 소나무가 가장 대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대표가 되는 종을 뭐라고? 우점종이라고 불러요. 가장 대표가 되는 종. 자, 두 번째는 있기는 있는데 개체수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잘못하면 멸종될 수도 있는 애들이야. 조금 위험한 애들, 개체수가 조금밖에 없는 애들은 희소종이라고 합니다. 희소종. 자, 세 번째, 그 식물이 살고 있으면 이 지역은 이런 환경을 가진 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해줘. 예를 들면 지의류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지의류가 생존력이 굉장히 강해요. 바위 위에서도 살아. 그런데 얘가 못 사는 곳이 어디냐면 이산화 황으로 오염이 심하게 돼 있으면 못 살아. 그러면 지의류가 살고 있다. 이산화 황 오염이 거의 안 돼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어. 우리가 미꾸라지를 보면 여기는 5급수네. 휘리를 보면 여기는 1급수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표종이라고 불러요. 그 지역의 환경이 이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애들, 이런 애들을 지표종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대표는 아니야. 대표는 아닌데 너무 중요해. 중요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의 기체수가 늘어나거나 얘네들의 기체수가 줄어들잖아. 그럼 생태계 전체에 교란이 일어나. 이런 애들은 통틀어 뭐라고? 핵심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을 나타내는 개념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점종, 희소종, 지표종, 핵심. 이렇게 들었는데 나머지 세 개는 의미만 알아두면 돼. 그런데 우점종은 구할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점종 구하는 거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우점종 구하는 거는 서술형으로 날 수 있고 문제로도 두 문제 이상 날 수도 있는 거라서 이제 생태계 부분이 시험 부분이 들어가면 잘 알아둬야 되는데 자, 내가 아까 말했어요. 어느 지역을 소나무숲이라고 불렀다. 자, 소나무숲이라고 부르려면 소나무가 어때야 우리가 소나무숲이라고 할까요? 일단 소나무가 많아야 되겠지. 소나무가 많다는 거는 개체수가 많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밀도가 커야 돼요. 근데 소나무도 100그루가 있고 예를 들면 강아지 풀도 100그루가 있어. 그러면 소나무 100그루랑 강아지 풀 100그루는 밀도는 똑같이 100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강아지 풀이 더 많이 보이겠어? 소나무가 더 많이 보이겠어? 소나무가 훨씬 더 많이 보여. 왜? 소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넓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덮고 있는 면적. 자, 덮고 있는 면적을 뭐라고 한다? 피도라고 합니다. 피도. 밀도와 피도. 자, 피도는 덮고 있는 면적, 밀도는 개체수라고 보는 거야. 자, 만약에 대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어. 둘 다 100그루가 있다고 치자. 자, 둘 다 100그루가 있는데 대나무는 여기 3개, 여기 5개, 여기 4개, 여기 3개, 여기 5개 이렇게 막 찔끔찔끔씩 이렇게 그냥 골고루 퍼져 있어.
그런데 참나무는 여기 10그루가 잔뜩 모여있고 조금 안 보이다 여기 20그루, 좀 안 보이다 여기 30그루 잔뜩 모여있어. 자 그러면 내가 좀 아까 말한 대나무하고 참나무 중에 누가 더 우점종에 가까운 거? 조금씩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애와 한 번에 밀집돼 있고 별로 안 보이다가 또 한 번에 밀집돼 있는 애. 어떤 애가 우점종에 가까운 걸까? 앞에 뒤에 어디? 앞에 무슨 뜻이야? 자주 눈에 띄어야 돼. 여기 봐도 제가 보이고 여기 봐도 배가 보여야 돼. 자주 눈에 띄어야 우점종이 될 수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빈도라고 얘기해. 빈도. 자 그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봅시다. 밀도는 당연히 뭐다? 전체 면적분의 개체 수가 되겠지. 거기 식 나와 있어요.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 피도는 덮고 있는 면적이니까 전체 그 지역의 면적분의 그 종이 덮고 있는 면적. 그럼 그 종이 덮고 있는 면적은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느냐? 개체 수에다가 개체수 곱하기 한 개체의 면적. 예를 들면 소나무가 100개가 있었어. 그 소나무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게 약 5제곱미터 정도가 된다. 라고 하면은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면적분의 그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피도라고 합니다. 자, 빈도라는 거는 자주 눈에 띄어야 되는 건데 얼마나 자주 눈에 띄는 거를 자주라고 말할 거냐. 그거 말하기 되게 애매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빈도를 구할 때는 적정하게 되어 있는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는 틀을 만들어서 틀에서 그 틀 안에서 몇 번 발견되는지를 보는 거야. 이렇게 적정한 간격, 일정한 간격의 틀을 만들어서 보는데 그 틀을 뭐라고 한다? 방형구라고 얘기합니다. 방형구 속에 일정한 간격으로 다시 뭐를 넣느냐면 소방형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방형구가 있다. 그럼 이 안에 다시 작은 방형구 여러 개를 만들어서 소방형구를 같은 간격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만약에 1m고 여기가 1m다. 이거는 어떤 초원에서 그 초원에 살고 있는 풀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은지 이런 거 따지려고 할 때 주로 쓰는 건데 이 전체가 방형구고요. 요 작은 것들이 소방형구야. 그러면 이 방형구 하나는 몇 개의 소방형구로 되어 있는 거야? 25개의 소방형구로 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1번이라는 개체와 2번이라는 종이 있다고 하자. 자, 종이 두 종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었어.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치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봤을 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니까 밀도로 따지면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8개가 되는 거야. 그죠? 얘는 12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빈도로 따지잖아. 빈도로 따지자면 쟤는 똑같이 8개가 되는데 얘는 6개가 돼. 근데 중요한 거. 이거는 면적분의 개체수라서 1분의 8, 1분의 1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5분의 8, 25분의 6이라고 부르는 거야. 2번은 한 칸에서 2개가 발견되면 빈도로는 그냥 하나로 쳐주는 거야. 몇 칸에서 발견되는지를 말하는 거야. 전체 소방형구수 분의 특정 종이 발견된 소방형구수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빈도는 전체 소방형구수 분의 발견된 소방형구수를 말하는데 뭐 피도는 둘이 같다고 해보자. 피도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산해서 뺄 때 밀도랑 빈도를 더해서 값을 구하고 밀도랑 빈도를 더해서 값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누가 더 우점종인지를 찾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밀도가 차지하는 중요성하고 빈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너무 다르지. 얘는 그냥 1분의 8이고 얘는 25분의 8이다 보니까 이만큼 차이가 났지만 2가 아니라 25분의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점종인지 보려고 할 때는 밀도 구하고 빈도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얘네들을 평균 내서 상대 밀도를 구하고 상대 빈도를 구해서 더하는 거야. 그럼 상대 밀도라는 건 뭐냐면 둘의 밀도를 더해. 얼마야? 20이야. 20분의 8인 거야. 상대 밀도는 20분의 8 곱하기 100. 자, 얘는 20분의 12 곱하기 100. 이렇게 되니까 20분의 12와 20분의 8로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느냐? 두 개를 더해. 그러면 8하고 6하고 더하면 얼마야? 14죠. 그럼 얘는 14분의 8 곱하기 100. 14분의 6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 밀도 계산하고 상대 빈도 계산하고 피도도 알려줬다면 상대 피도까지 다 더합니다. 이거는 퍼센트로 구해서 더하는 거야.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요값 또는 중요치, 중요도라고 해서 이 값이 가장 큰 애가 우점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날 때 틀리는 건 뭐냐면 그냥 밀도랑 빈도랑 피도 보면 A종이 우점종일 것 같아. 딱 보니까. 근데 그거를 상대 밀도, 상대 빈도로 바꾸면 우점종이 꼭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 났을 때는 반드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구해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서 내가 지금 말한 게 첫 번째 방식이야.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하나의 방향구를 주고 여기에 소방향구를 여러 개 그린 이런 그림 있잖아.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아이의 소방향구를 따로따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문제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생태계 내에 들어있는 소방향구이다. 소방향구가 그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놔요.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 1번 이렇게 있었어? 자, 2번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자, 그럼 보세요. 1번의 밀도는 여기가 열면 1이라고 해. 1m, 여기도 1m, 여기도 1m. 자, 그러면 1번의 밀도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지? 6개지? 그럼 이번에는 밀도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밀도가 3분의 6인 거야. 왜? 면적이 1. 그럼 면적이 다 합해서 얼마인 거야? 3인 거지. 요거 하나가 소방향구예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면적이 3이라서 3분의 6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2번의 밀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면 3분의 9라고 돼야 되겠지. 1번의 밀도는 3분의 6이고 2번의 밀도는 3분의 9면 1번의 상대 밀도는 15분의 6, 2번의 상대 밀도는 15분의 9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밀도는 알았죠? 빈도가 중요합니다. 빈도를 1번을 이게 다 해서 9칸이면 27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빈도는 요거 하나가 소방향구라서 1번 나타났지? 1번의 빈도는 3분의 3인 거야. 요거 하나가 소방향구라서 요 작은 칸 따질 필요 없어요. 빈도에서. 그러면 2번의 빈도는 하나, 둘, 세 개 중에 여기서는 2번이 발견 안 됐잖아. 그럼 2번은 3분의 2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시험 문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아이의 이 네모가 하나만 딱 그려져 있으면 요 하나가 소방향구야. 근데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 있고 생태계 내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소방향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면 요거 하나가 소방향구라서 요거를 합쳐서 방향구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작은 네모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두 가지 방식으로 나와서 학교도 이렇게 낸 학교, 이렇게 낸 학교가 있어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면 연습 문제 1번하고 연습 문제 2번이 나올 거야. 자, 일단 연습 문제 1번 빈칸 채워서 답 다 구해서 우점종 한번 구해볼게요.
세보세요. 다시 세보세요. 토끼풀 다시 세세요. 토끼풀 꼭 이렇게 잘 못 세는 경우가 있더라. 예쁘잖아. 학교 프린터 가져온 사람 있으면 주세요. 안 졸고 잘 들었어? 태훈아? 안 갖고 왔어? 그럼 갖고 왔니? 서민이 잘 들었나? 얘는 제 글씨가 좀 이상하죠. 일단 감기 걸렸어? 그렇네. 혹시 밥 하셨다고 했죠? 어. 주어진 거야. 피도 계급으로 주어진 거야. 피도 계급이 높을수록 덮고 있는 면적이 넓은 거야. 자, 왼쪽 1번부터 봅시다. 밀도는 어차피 면적이 1이야. 그러니까 밀도 23, 16, 11. 23, 16, 11. 조금 치사한 선생님들이 다 더했을 때 99가 나오게 하거나 뭐 101이 나오게 하거나 이런 선생님들 가끔 있는데 웬만하면 뭐 50, 100 이걸로 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빈도를 보면 칸이 25칸이라서 질경이는 25분의 9, 그 다음 25분의 15, 25분의 6. 그래서 0.36, 0.6, 0.24 이렇게 될 거야. 피도는 아예 계급으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2, 2, 1이면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애들이야. 자, 그럼 상대 밀도는 46, 32, 22. 상대 빈도는 30, 50, 20. 그 다음 상대 피도는 40, 40, 20. 그래서 질경이의 주요도는 116, 토끼풀은 122, 민들레는 62. 그러니까 우점종은 누구다? 토끼풀이다 라고 알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우리 그 밑에 있는 연습문제 2번 볼게요. 연습문제 2번은 밑에 있는 4개가 각각 소방형구야. 그러니까 소방형구 4개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방형구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밀도 구할 때는 그대로 구하면 되지만 빈도 구할 때 작은 칸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거기 상대 빈도하고 그 다음에 상대 피도하고 피도를 알려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구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세요.
자, 다 됐어요. 박세훈 다 했어? 자, 세훈아 밀도 불러봐. 그렇지. 4분의 4, 4분의 12, 4분의 16. 그래서 1, 3, 4. 자, 빈도 한번 불러봐. 세훈아? 20, 40, 네. 아니, 저기 빈도. 40. 그렇지. 0.5, 11. 4분의 2, 4분의 4, 4분의 4. 0.5, 11. 피도를 이미 알려주고 상대 피도를 알려줬기 때문에 0.12일 때 상대 피도가 48%면 0.09일 때는 36%. 그럼 남은 게 16%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16%에 해당하는 피도는 0.04가 되겠죠. 그렇게 유추해서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피도는 0.04, 0.09, 0.12. 그럼 상대 밀도는 12.5, 37.5, 50. 상대 밀도는 상대 빈도는 20, 40, 40. 상대 피도는 16, 36, 48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중요치는 48.5와 113.5와 138. 자, 여기서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일단 우점종은 누구예요? C가 되겠지. 자, 이거 몇 번 나왔던 문제. A, B, C 한 객체가 차지하는 면적을 각각 구하시오. A, B, C 한 객체가 차지하는 면적 뭐를 이용해야 되겠어? 밀도와 피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밀도와 피도.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고 피도는 면적분의 차지하는 면적이잖아. 그치? 그럼 차지하는 그 면적을 개체수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한번 해보세요. A와 B와 C가 차지하는 면적. A, B, C 각각이 차지하는 면적. 자, A가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 그렇지, 0.04.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4개가 4분의 4였잖아. 얘는 0.04라는 거는 면적 4분의 0.16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누면 되는 거지. 0.16을 4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 나와 있는 피도를 밀도로 나누면 돼요. 0.04를 1로 나누면 되는 거고 0.09를 3으로 나누면 되고 0.12를 4로 나누면 되는 거야. 뭐를? 피도를 밀도로 나누면 된다.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A는 0.04, B는 0.03, C도 0.0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점종 구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할 거고 그 뒤로 가면 생태분포라는 거 나와요. 생태분포. 자, 생태분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조건에서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서 그걸 이제 계산하는 건데,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건데, 이거에는 수평분포라는 게 있고, 생태분포에 그 다음에 수직분포라는 게 있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수직분포는 이거야. 위로 올라가면서 보잖아. 그럼 위로 올라가면서 보는 거는 땅은 땅인데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럼 뭐겠어? 산이겠지, 산. 그래서 수직분포는 이렇게 산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면서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수직분포는 뭐에 따른 분포? 고도에 따른 분포예요. 높이에 따른. 지역은 딱 그 지역이야. 열대 지역이 됐건 온대 지역이 됐건 어디건 한 지역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보는 거라 뭐에 영향을 받냐면 같은 지역이라서 비가 오는 양은 같을 거야. 눈이나 비가 오는 양은 같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달라져? 온도가 달라지지. 그래서 이거는 기온의 영향을 받아요. 기온의 영향만 받는 거야. 강수량의 영향은 안 받는 거야. 그러면 맨 아래쪽에 따뜻한 쪽에는 누가 사냐면 일반적으로 나무가 살 때 따뜻하면 낙엽이 안 져. 그리고 따뜻하면 일반적으로 화렵수가 살아. 그래서 여기에는 상록, 낙엽이 지지 않는 상록 화렵수가 사는 거야. 그런데 위로 조금 올라가 좀 추워지잖아. 그럼 이제는 낙엽수가 사는데 낙엽이 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화렵수가 살아요. 근데 더 높아지게 되면 누가 살아? 이제 침엽수가 살 거야. 침엽수림이 사는데 가끔 화렵수와 침엽수 사이에 혼합림이 잠깐 존재할 수도 있어요. 자, 더 위로 올라가잖아. 해발 한 1800, 2000 이렇게 같이 가게 되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굵은 나무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가느다란 나무들이 많이 삽니다. 이렇게 작고 가느다란 나무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관목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관목대가 형성이 된다. 자, 여러분 제일 꼭대기에 관목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나무 중에서 관목대 바로 아래는 누가 있다? 침엽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두 가지를 빼서 1번, 2번으로 바꾼 다음에 1번에 누구고 2번에 누구인지 써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침엽수가 산다. 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관목대가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수평분포는 뭐냐면 높이 올라가지 않아. 평지만 보는 거야. 평지만 보는 대신에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지구의 국가분포라고 하면은 위도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서 보든지 이렇게 휘돌아가면서 올라갈 때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위도에 따른 분포야. 그럼 위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당연히 기온도 달라지겠죠.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지니까. 또 하나 달라지는 게 강수량도 지역에 따라 좀 달라져.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있고 비가 안 오는 지역이 있어서 수평분포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기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위도에 따른 분포인데 기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받을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여기가 기온이라고 하자. 여기가 강수량이라고 한다면 기온도 높고 강수량보다 다 비도 많이 온다. 이런 데는 뭐 하나 열대우림이 형성이 돼요. 근데 만약에 기온이 살짝 낮아지고 강수량이 살짝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제 상록 화렵수림이 사는 거야. 자, 기온이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낙엽 화렵수림이 살아요. 기온이 더 낮아진다. 이제 침엽수가 사는 거지. 기온이 굉장히 높은데 강수량이 낮다. 여기는 사막이 살 거야. 사막이 사는 게 아니라 사막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다음 기온도 낮고 강수량도 낮다. 툰드라. 기온과 상관없이 강수량이 낮아지게 되면 여기는 뭐가 초원이 형성이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낙엽 화렵수나 침엽수나 툰드라나 사막이나 이런 것들을 빈칸으로 놓고 어떤 생태계가 형성될지를 찾으시오, 쓰시오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평분포랑 수직분포를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생태분포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생태분포의 수평분포와 수직분포가 존재하는 거. 자, 이번에는 천이 볼 거예요. 천이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항공사진을 찍어. 위에서 항공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어떤 땅이 있었고 어떤 건물이 있었고 뭐가 있었는지 계속 보는 거야. 불법 건물도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인데 어떨 때는 수천화? 사람이 찍힐 때도 있어. 그래서 물이었던 곳이 땅으로 바뀌거나 땅이었던 곳이 뭐 숲으로 바뀌거나 이거까지 되는 거라서 한 60년, 70년 항공사진을 쫙 찍은 거를 비교를 해보잖아. 옛날 사진에는 여기가 완전 바윗돌만 있던 황무지였는데 한 7, 80년 지나서 보니까 숲이 형성된 거야. 이렇게 사진으로 찍거나 눈으로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모습을 상관이라고 합니다. 상관이 서서히 변해가는 현상을 천이라고 하는 거야. 겉에서 보이는 모습을 상관이라고 할 건데 상관이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천이라고 한다. 수천아 졸리면 저기 뒤에 있는 책상에 서서히 자, 그럼 우리 천이에 대해서 볼게요. 천이는 겉에서 보이는 모습 상관이 서서히 변화해가는 모습을 천이라고 하는데 천이에는 1차 천이하고 2차 천이가 있어요. 자, 1차 천이와 2차 천이가 있는데 1차 천이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토양이 형성되기 이전. 자, 여기서 말하는 토양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디딜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바위 덩어리가 많거나 돌 덩어리, 용암대지 이런 거는 토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1차 천이는 맨땅 아니면 황무지 아니면 용암대지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하는 거. 아직까지 제대로 된 토양이 아닌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가 약간 식물스러운 애가 나타나면 이거를 지의류라고 얘기합니다. 지의류. 자, 지의류를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어. 얘 어디서 나왔었냐면 어디서 나왔었지? 지의류. 그렇지. 지표종에서 나왔었지. 이산화황의 약한 식물. 근데 얘가 사실은 한 종류의 식물이 아니에요. 두 종류의 생물이 공생하는 거거든. 자, 누가 공생하냐면 단세포 조류. 다시 말하면 약간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애들이야. 단세포 조류와 균류, 곰팡이가 공생하는 거예요. 곰팡이와 식물성 플랑크톤이 공생을 하면 당연히 조류는 균류한테 뭘 줄 거야? 광합성 산소를 줄 거야. 곰팡이한테. 그럼 곰팡이는 조류한테 뭐 주는 거냐면 곰팡이들은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냐면
영양분을 먹어서 우리처럼 안에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야. 바깥으로 효소를 분비해. 바깥으로 효소를 분비해서 분해시켜서 그 양분을 흡수해서 살아요. 그러면 얘가 바위 위에서 살면서 효소를 분비해서 계속 분해시키잖아. 10년, 20년 지나면 그 바위가 점점 풍화가 되는 거야. 풍화가 되고 침식이 돼서 바위 덩어리가 커다란 돌덩어리가 작은 돌덩어리 점점 바뀌게 돼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그거를 분해해서 만들어낸 유기양분을 주는 거예요. 균류는 조류한테 물과 유기양, 수분과 무기양분을 공급할 수 있고 조류는 균류한테 광합성 산물을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 척박한 땅에서도 얘네들은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짝 꼭 땅에다가 녹색 옷을 입히듯이 살짝 드러난다. 그래서 지의류, 땅에 옷을 입히는 애들, 지의류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1차 천위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광합성 생물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1차 천위의 개척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1차 천위의 개척자 누구다? 지의류다. 그러면 지의류가 태어났다는 거는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토양이 서서히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토양이 형성되면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 일단 누구부터 자라기 시작하냐면 풀들부터 자라기 시작해. 초원. 여러분 초원이라고 하면 풀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원, 초본 같은 의미예요. 초원이 생겼어. 자, 빛의 세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이제 나무가 슬슬 들어올 건데 나무도 작은 나무 먼저 들어올 거야. 관목림이 먼저 들어올 거야. 그러다가 이제 좀 커다란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땅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세요. 그러면 양수림이 먼저 들어올까? 음수림이 먼저 들어올까? 누가 먼저 잘 자라기 시작할까? 양수림이야. 똑같이 종자가 있었어. 그런데 양수림은 햇빛이 세면 셀수록 쑥쑥쑥쑥 잘 자랄 애들이었고 음수림은 햇빛이 약해도 잘 자라지만 햇빛이 세다고 쑥쑥 자라는 애는 아니었기 때문에 양수림이 먼저 우점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잘 틀려요. 양수림이 우점일 때 묘목은 누가 더 많은 거야? 음수림이 더 많은 거야. 여러분 지금 우점은 양수림이에요. 근데 묘목은 누가 더 많은 거야? 음수림이 더 많아. 음수림은 다 묘목 상태고 양수림은 묘목도 있고 다 큰 나무도 있기 때문에 얘가 우점이 되는 거야. 묘목으로 물어볼 때는 오히려 음수림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랬다가 양수림이 점점 커서 숲이 울창해져. 그럼 그늘이 생기지? 그늘이 생기게 되면 양수림 묘목이 자라는 속도는 점점 느려져. 근데 음수림 묘목은 천천히 자라지만 꾸준히 자라서 양수림 옆에 딱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섞여버리는 호남림이 형성됩니다. 호남림이 형성됐다는 것은 숲이 더 울창해진 거야. 그늘이 더 심해진 거야. 그러면 양수림 묘목들은 이제 죽어나가요. 살 수가 없는 거야. 고상점 아래가 돼서 죽어나가는 거야. 그 대신에 음수림 묘목은 계속 자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누가 음수림이 우점 상태가 되는 이런 숲이 되는 거야. 자, 음수림이 우점이 됐지? 여기서 특별하게 환경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안정 상태가 유지됩니다. 자, 이렇게 안정 상태가 유지됐을 때 어디에 도달했다라고 하냐면 극상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해요. 극상에 도달했다, 극상 상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극상이라는 거는 더 이상 천위가 진행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극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누가 극상이 되겠어? 음수림으로 극상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 모든 생태계는 항상 음수림으로 극상이 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만약에 그 지역에 비가 별로 안 와. 건조한 지역이야. 그럼 뭐로 극상으로 끝날 수도 있어? 초본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초원에서 극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그 상태로 계속 안정되게 유지가 될 거라서. 그래서 모든 조건이 다 있을 때는 음수림이 극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상태에서 극상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때 자, 양수림하고 음수림을 볼 건데 양수림은 햇빛이 강할 때 잘 자라는 애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양엽하고 음엽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양엽 누가 더 두꺼웠지? 양엽하고 음엽 중에 누가 더 두꺼웠어? 입에 두께. 양엽이 두꺼웠지. 걔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두껍게 밑에까지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이 있어도 다 광합성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음엽은 잎이 두꺼워봤자 그늘진 데서 살기 때문에 빛이 깊이까지 못 들어오니까 얘네들은 두꺼워봤자 소용이 없어서 얇다 그랬지. 자, 그 대신 얇은 대신에 얘는 어때야 된다 그랬어? 음엽 얇은 대신에 넓어야 된다. 잘 생각해봐.
거야. 음역은 얇은 대신에 넓어야 돼. 그럼 음역이 뭐야? 화력수야. 그래서 음수림이 화력수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음수림이 화력수예요. 반면에 양수림은 침역수예요. 그래서 양수림의 대표가 누구냐면 소나무예요. 음수림의 대표가 화력수잖아. 그래서 참나무나 밤나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음수림의 대표예요. 양수림의 가장 대표 소나무, 침울수라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음수림은 화력수, 참나무나 밤나무 같은 애들입니다. 이거 알아둬야 돼요. 맨 땅부터 시작해서 토양이 형성될 때까지는 천이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토양의 유분이라든지 아니면 수분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어. 천이에. 그런데 일단 토양이 형성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천이에 빛의 세기가 천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점점 천이가 진행될수록 빛의 세기, 지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세질까? 약해질까? 약해지는 거야. 천이가 진행될수록 빛의 색이 약해집니다. 자, 그러면 천이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천이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는 거 첫 번째, 토양 속에 존재하는 토양 내 유기물의 양. 오래 살다 보면 나무도 썩어서 죽을 때도 있고, 그 살고 있는 생물들도, 동물들도 썩어서 죽고 개설물이 생겨 유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유기물의 양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질소 함유량도 증가하는 거야. 무기양분도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거고요. 생물의 수가 많아지니까 호흡량도 증가할 거야.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의 무게도 증가하겠지. 자,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건조 중량, 다시 말하면 무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생체량 또는 생물량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천이가 진행될수록 뭐한다? 증가한다. 토양 내에 들어있는 유기물량, 질소 함유량, 무기양분량, 그 다음에 호흡량, 생체량. 생체량은 뭐라고? 일반적인 건조 중량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계속 증가할 거야. 증가하는데 그럼 감소하는 건 없나? 뭐 감소한다 그랬어 아까? 빛의 색이 감소한다 그랬지? 그냥 감소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중요한 게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야. 증가해. 초원에서 관목으로 갈수록 양수림으로 갈수록 증가했어. 증가하다가 호남림이 되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총생산량. 자, 우리 광합성 양수림이 잘할까? 음수림이 잘할까? 양수림이 잘하잖아. 우리 저번에 그래프 그릴 때 양수림은 이렇게 갔었는데 음수림은 이렇게까지밖에 못 갔었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양수림이 우점일 때까지는 광합성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양수림 대신에 음수림이 점점 차지해 가니까 광합성량은 오히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총생산량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럼 봐라. 총생산량은 살짝 떨어졌어. 여기를 기점으로. 근데 호흡량은 어땠어? 일정하거나 점점 증가했어. 그러니까 누구도 감소하겠어? 순생산량도 감소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아둘 거는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건 아니야.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결국 극상에 도달했을 때는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생산량 감소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빛의 색이 줄어들고 순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나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1차 천이. 1차 천이에서 개척자는 누구다? 지류다. 자, 그 다음에 양수림에는 침엽수가 있고 음수림에는 화력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산불이 났어. 자, 산불이 나서 여기 살고 있는 나무들이 다 죽었어. 음수림, 호남림, 양수림, 관목림 다 죽었어. 얘네들이 다 사라졌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근데 토양까지 타지는 않아. 토양은 여전히 있어. 그리고 이 양수림이나 음수림에 뿌리가 남아있거나 종자가 땅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산불이 나고 나면 그거는 지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토양이 있기 때문에 누구부터 시작한다? 바로 초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초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냥 그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이거를 몇 차천이라고 한다? 2차천이라고 합니다. 산불이나 홍수나 산사태 이런 게 난 상태에서 토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는 절대로 관목림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다음은 산불이 일어난 곳의 천이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렇게 나요. 산불이 일어난 후 천이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제일 앞에 뭐라고 쓰냐면
박목님, 그리고 나서 소남님, 양수리, 문슬 이렇게 쏘는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 천이의 개척자는 박목님이다. 절대 아니에요. 2차 천이의 개척자는 무조건 누구다? 초원이에요. 2차 천이의 개척자는 초원이다. 자, 아까 1차 천이의 개척자는 누구였어? 지휘류였죠? 2차 천이의 개척자는 무조건 초원이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1차 천이는 토양이 형성되기 전이었고 2차 천이는 토양이 형성된 후였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진을 찍어서 봤더니 한 80년 전에는 거기가 호수 또는 연못이었어. 근데 80년 후에 봤더니 숲이 형성된 거야. 이 경우에도 1차 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 천이 중에서 이거는 특히 뭐라고 하냐면 습성천이라고 불러요. 물로부터 시작한 천이다. 습성천이. 그럼 습성천이의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할 거다? 건성천이라고 하는 거야. 자, 맨땅이나 황무지에서 시작한 이거는 1차 천이 중에 뭐라고 하고 건성천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처음 시작할 때 연못이나 호수처럼 고여있는 물에서 시작하게 되면 습성천이라고 하는데 자, 습성천이의 첫 시작은 맑고 깨끗한 물이야. 맑고 깨끗한 물, 뭐 떠다니는 애가 없이 텅 물로만 채워져 있는 이런 애들을 빈영양호라고 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 그런데 얘가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노폐물이 쌓이고 사체나 배설물이 쌓이면서 점점 뿌옇게 녹색으로 변하는 좀 오염된 물처럼 변해요. 떠있는 게 엄청 많아. 이걸 부영양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이 앞이에요. 빈영양호, 부영양호예요. 앞이 부영양호, 빈영양호가 아니라 빈영양호 다음에 노폐물이 많아지는 부영양호가 된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흙들이 점점 이렇게 토사물들이 쌓이게 되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질척질척한 땅이 되는 거야. 아주 오래 지나면. 그럼 이 질척질척한 땅을 우리가 뭐라 그래? 스번이라고 해. 비가 많이 내리면 살짝 이렇게 좀 많아졌다가 비가 없으면 또 말라버려서 질척질척한 그런 땅이 되는데 이런 스번에서는 갈대나 이런 습생식물들이 살아요. 여기서는 갈대라든지 아니면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습생식물이 살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건조가 된다? 그럼 바로 이제 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초원이 되는 거죠. 습성천이는 빈 영양호에서 시작해서 스번까지 갔다가 초원으로 이어지는 애들을 봐요. 이것도 1차 천이에 속한다라는 거 알아두십니다. 해당하는 거 적으시면 되고 자 그럼 군집에서 나오는 마지막 내용 군집 내 상호작용. 여러분 군집 내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종들끼리 하는 상호작용이에요. 군집 내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종끼리 그 다음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같은 종끼리 하는 건데 자 군집 내 상호작용에서는 다시 말하면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되는데 자 뿔뿔 이익 뿔점 이익인데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거야. 뿔마 이익과 손해 마마 둘 다 손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종이 살고 있는데 뿔뿔이 됐어. 이거 뭐라고 할까?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있어. 그렇지. 공생은 공생인데 상리 공생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공생이야. 그 다음 뿔하고 점 하나는 이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야. 근데 하나는 이득을 보고 있어. 뭐야 이거는? 그렇지. 한쪽 편에만 이득이 되는 편리 공생. 자 하나는 뿔인데 하나는 마이너스다. 기생. 그렇지. 기생.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호식과 피식. 자 둘 다 마이너스가 됐다. 아까 뭐였지? 경계. 소나 잘 듣고 있어? 서서 주는 건 아니겠지? 자 그럼 상리공생은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벌과 말해 벌과 상리공생 누구야? 그렇지 꽃 나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 자 그 다음 개미와 개미할기가 개미야가 먹을까? 개미할기가 개미를 핥아주는 애들이 아니라 먹어치우는 애들이야. 개미와 진딧물
자, 말미잘과 그렇지 힘동가리. 우리 아까 배웠던 지으리도 그렇고, 자 이거는 배우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거든. 콩과 식물과 들어갔나? 그렇지. 뿌리옥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아니라 뿌리옥 박테리아.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라고 되는데 뭐 벌광꽃은 여러 번 볼 거고요. 자, 개미와 진딧물은 개미는 진딧물한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무당벌레 이런 애들이 진딧물 잡아먹는 거를 개미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진딧물은 개미한테 뭘 줄 거냐? 이 진딧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식물에 채관이 있으면 채관에다가 이렇게 주둥이를 받아가지고 채관액을 따라 먹는데 채관액의 90%가 설탕물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 채관액이 흐르는 속도가 엄청 빠르대. 압력이 엄청 세가지고 진딧물이 막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여기다 주둥이를 꽂는 순간 이 안으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소화기관을 거쳐가지고 바로 그냥 항문으로 나가버려요. 근데 항문으로 나가는 길이 계속 연결되면 그 사이에 얘는 양분을 흡수하는 건데 다 흡수하지 못한 그 양분과 물이 이 똥구멍에 이렇게 맺히는 거야. 이거를 개미가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물을 먹는다. 설탕물을 먹는다. 감노라고 불러. 단, 이슬, 감노. 그래서 얘네들이 이 설탕물을 양분으로 주기 때문에 둘이 공생한다라고 봐야 돼. 체관액을 주는 거지. 말미잘 한동안에는 알 거고요. 지를 아까 얘기했고요.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콩과 식물의 뿌리에서 살아요. 그래서 뿌리에 살면서 지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동글동글하게 혹처럼 만들어두는 거야. 근데 만들어두고 양분을 막 빼서 쓰는 게 아니라 뿌리옥 박테리아가 얘한테 뭘 제공하냐면 암모늄 이온을 제공을 해줘요. 그럼 암모늄 이온을 제공해주면 콩은 그 암모늄 이온에서 수소를 떼고 나면 아미노기가 돼. 아미노기를 뭐 만들어? 아미노산 만들어서 단백질 만드는 거야. 콩 속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유가 여기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 암모늄 이온을 제공해줘서 그렇거든. 그러면 콩과 식물은 뿌리옥 박테리아한테 뭘 줄까? 당연히 광합성 산물을 주는 거지. 특히 이거는 뭘 주고받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가 상리공생인데 서로에게 뭘 주는지. 자, 편리공생은 하나는 이득을 보고 하나는 이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데 이득을 보는 애들은 되게 크기가 작은 애들이 이득을 봐. 예를 들면 혹등고래와 누구? 여기 저절 나오지 않아? 혹등고래와 뭐라고? 따개비. 혹등고래와 따개비. 자, 해삼과 말미잘 아니고 해삼과 그렇지. 해삼 속에 숨어 사는 수미고기. 이것도 들어갔나? 거북이와 거북이한테 붙어 사는 빨판상어라는 애들이 있어요. 빨판상어, 상어가 큰 상어가 아니에요. 조그만 물고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혹등고래와 따개비, 해삼과 수미고기, 거북이와 빨판상어 같은 애들은 작은 애들이 이득을 보는 거야. 붙어 살면서. 자, 기생은 당연히 한쪽에서만 양분을 뺏어 먹는 건데 기생하면 기생충 또는 기생자 이렇게 되겠지. 누구와 누구의 관계야? 숙주와 기생자의 관계로 봐야 돼. 숙주가 손해보는 거예요. 기생자가 이득을 보는 거야. 예를 들면 동물로 치자면 회충, 촌충, 십이정충 같은 애들이고 식물로 치자면 두 개 정도는 알아두세요. 겨우살이나 새삼. 겨우살이나 새삼 같은 애들은 다른 식물의 채관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받고 거기는 양분을 뺏어 먹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겨우살이 서있지? 곤충, 말라리아, 진드기, 겨우살이 이런 애들이 기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생물들이다. 자, 그럼 마지막에 경쟁 볼게요. 경쟁은 어떤 애들이 경쟁한다 그래서 서민아? 경쟁은 같은 생기적 지위가 그렇지. 같은 곳에서 같은 먹이를 먹고 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쟁을 하잖아. 자, 그 지역에서 싸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게 다 죽어버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야. 아, 안 되겠다. 딴 데로 가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경쟁을 하면 그 지역에서 결국 하나는 사라지게 돼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기다 써주세요. 경쟁 베타의 원리. 경쟁의 결과 공존하지 못하고 한 개체군이 경쟁 지역에서 사라진다. 멸종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데로 피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근처에서 살 거야. 그 근처에서 사는데 얘가 막 돌아다니 제일 살기 좋은 곳에서 약간 피해서 사는 거야. 변두리에서. 또는 좋아하는 먹이를 피해서 약간 맛없는 먹이를 먹는 거야. 그래서 먹이를 바꾸거나 서식처를 바꿔서 약간 생태적 지위를 바꿔주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서라고 불러요. 분서. 그러니까 분서는 생태적 지위를 살짝 분화시킵니다.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이 먹이나 생활 공간을 나누어서 경쟁을 피하려고 하는 거. 이걸 분서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 베타의 원리와 분서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생장 곡선의 변화 볼게요. 이건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자, 맨 왼쪽에 있는 거 우리 지금 개체군 배울 때 생장 곡선 배웠었지? S자형 곡선 이거 배웠었잖아? A하고 B를 단독 배양했을 때는 A의 환경 수용력은 이만큼이었고 B의 환경 수용력 이만큼이 잘 자랐었어 각자. 맞아요? 자, 그런데 가를 봅니다. 자, 가를 보면 A는 약간 줄었지. 약간 줄었어. 진영아? 그래프가. 근데 B는 완전 없어졌네. 자, 여러분 이 가라는 그래프를 보는 순간 A와 B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봐야 돼? 절대로 포식과 피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A가 B를 다 먹어버렸어요. 이거 안 되는 거야. 만약에 B를 다 먹어버렸으면 A도 줄어들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잖아. 이거 뭐야? 경쟁 베타의 원리. 경쟁 베타가 일어난 상태인 거야. 그 그래프는. 그 둘의 관계는 A와 B는 생태적 지위가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A와 B의 생태적 지위는 같은 거야. 그래서 경쟁 베타가 일어난 거야.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A와 B가 둘 다 살고는 있지만 단독 배양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둘 다 마이너스가 돼 있지. 마이너스가 그 뭐야? 분서 상태라고 봐야 돼요. 분서. 그러니까 가와 나는 둘 다 생태적 지위가 같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 세 번째 봤더니 다는 둘 다 증가해서 뿔뿔 됐죠. 그럼 얘는 뭐겠어? 상리 공생이 될 거야. 상리 공생. 라는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고 이거 뭐야? 포식과 피식. 자, 그러면 A하고 B 중에 누가 포식자고 누가 피식자예요? A가? 그렇지. A가 피식자, B가 포식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분집에 대해서 다 됐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오늘도 유전 문제 조금 다뤄볼게요. 잠깐 쉬는 시간. 쌤이 아빠 찾으시고 있어. 파란 빛인데 빨간 빛이 너무 위로 올라가. 자, 거기 있는 문제 좀 한번 볼게. 이쪽에 있는 피드백 문제. 문제 없어? 그 뒤에. 여기까지밖에 안 준다. 컴퓨터 나오니까 골라주잖아. 야, 저거 이쪽으로 넣는 건데. 자, 거기 1번 문제 볼게요. 1번. 이쪽에 문제. 자, 1번을 보게 되면 문제 없구나. 자, 1번에 1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작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기억에 해당한다? 맞지? 분해자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 아니지 생물적 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거야. 개체군은 한 종의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입니다. 기억. 자, 그럼 여러분 지금 3번, 4번, 5번 한번 풀어보세요. 3번, 4번, 5번.
자, 3번에 뭐 나왔어? 수창아, 3번에 뭐 나왔어? 그렇지. 기억 디귿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이거 잘 틀리는 문제예요. 자, 4번 문제는 니은 디귿 나와야 돼요. 니은 디귿. 기억을 부르면 안 돼. B가 기억이 서식하지 않는 거는 원래 거기가 건조해서 안 살리던 거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난 거 아니거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만 골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5번은 이세훈 134 5. 오케이. 자, 1345. 왜냐면 가는 2차 3+4가 2차 천이가 맞죠? 나는 습성천이 아니라 건성천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1345 돼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서 거기 9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6번이거든? 6번. 그 다음에 8번, 10번. 자, 6번, 8번, 10번 해볼게요.
번은 뭐 나왔어? 몇 번에? 기억 고르면 안 돼요. 디귿 골라야 돼요. 가는 분서가 맞는데 나는 분서가 아니라 텃세지. 같은 종길이 일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디귿이고 상기봉생은 생태적지위가 중복되면 무조건 경쟁이에요. 상기봉생은 생태적지위가 같은 애들끼리 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8번도 이제 많이 틀리는데 이 세로축이 개체 수 증가가 아니라 개체 수 증가율이야. 증가율이 0보다 크면 어쨌든 개체 수는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은 디귿이에요. 환경 저항은 개체 수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무조건 환경 저항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 저항은 T1일 때보다 T2일 때, T2일 때보다 T3일 때 점점 커져야 돼. T2일 때 개체 사이의 경쟁이 당연히 일어나죠. 같은 종끼리 일어나는 거니까 다 디귿이고. 그 다음 10번은 기억은 32 맞죠? 그 다음 B의 상대 빈도는 얼마? 20%. A가 40, B가 20, C가 40. 그럼 이 식물 분집의 우점종은 누구다? C.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세요. 전부 다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물질, 순환, 에너지 뭐 이거 나가면 다음 시간 정도면은 생태 내용은 다 끝나게 될 거거든. 이거 문제 풀어오시고 오늘 유전 조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포분열 조금 봤고 오늘 세포분열 연구에다가 유전 내용